당신이 만약 어떤 기업의 대기자 명단을 우연히 딱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적힌 주문 금액만 무려 8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에 달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와, 120조 원이면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죠. 어지간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1년 전치 매출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수치죠. 네, 게다가 이게 단순히 이 제품에 관심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조사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돈을 내겠다고 줄을 서 있는 그 확정된 대기 수요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목표가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의 주인공인 코어 이프입니다. 사실 대중들에게는 엔비디아나 오픈 AI만큼 널리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지금 AI 혁명의 중추로 자리 잡았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120조 원이라는 기적 같은 수주 잔고를 쌓아 올렸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오늘 샅샅이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이들의 주가가 무려 10배나 상승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일각의 전망이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치밀한 계산에 의한 건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AI 산업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의 최신 칩 성능이라던가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약간 이런 거에만 감탄하잖아요. 네, 보통 눈에 보이는 서비스에 열광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거대한 AI 모델들이 실제로 숨을 쉬고 데이터를 막 먹어치우고 또 결과를 뱉어내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 시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물리적인 인프라요?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이 12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 비밀을 풀려면 먼저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네오 클라우드라는 개념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오클라우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기존에 흔히 쓰던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전통적인 클라우드랑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기업들이 코어 이브에 열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본질적으로 범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용성이요? 네, 쇼핑몰 서버도 돌리고 넷플릭스 스트리밍도 하고 기업용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고 이렇게 온갖 다양한 작업을 탄력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된 거죠. 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훈련시키는 작업은 이 범용 클라우드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주 특수한 환경을 요구하거든요. 수만 개의 GPU가 단 1마이크로초의 지연도 없이 서로 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아, 일반적인 작업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네요. 네, 그래서 네오클라우드는 바로 이 AI 연산에만 모든 아키텍처를 올인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좋은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를 많이 꽂아둔 서버 공간을 빌려주는 것과는 좀 다른 건가 봐요? 훨씬 깊은 차원의 서비스죠. 하드웨어 인프라는 기본이고요. 고객이 복잡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접근성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이걸 통째로 묶어서 제공합니다. 통째로요? 네, 개발자들이 복잡한 네트워크 세팅이나 하드웨어 병목 현상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곧바로 AI 모델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예 판을 깔아주는 거죠. 듣다 보니까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전통적인 클라우드가 만약 식당을 창업하려는 사람한테 수도랑 전기만 들어오는 텅 빈 상가 건물을 빌려주는 거라면요. 네네. 네오 클라우드는 그 최고급 오븐, 조리기구, 신선한 식자재는 물론이고 미슐랭 3스타 셰프의 비밀 레시피인 LLM까지 모두 완벽하게 세팅된 주방을 그냥 통째로 빌려주는 셈이네요. 들어가서 불만 켜고 바로 요리만 시작하면 되도록이요. 와, 진짜 정확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를 코어위브가 전부 흡수해주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몰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AI 속도전에 사활을 건 IT 기업들이 코어위브랑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코어위브가 상장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는데 현재 주가가 한 118달러 선이거든요. 상장 초기랑 비교하면 이미 195%나 상승한 수치죠. 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탄탄하고 수요도 폭발적인데 지난 6월에 찍었던 최고점하고 비교해보면 현재 주가가 16%나 꽤 크게 하락한 상태더라고요. 아, 네. 꽤 빠졌죠. 만약에 네오클라우드가 그렇게 완벽한 미래라면 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왔을까요?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나 성장의 한계 같은 걸 발견한 건 아닐까요?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30% 이상 빠지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에 금이 간 건 아닌지 의심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악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하락은 어떤 펀더멘털의 붕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휩쓴 그 AI 자본 지출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겹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본 지출에 대한 공포심이요. 네, 그러니까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시장의 본질적인 두려움이 반영된 거죠. 사실 코어위브의 진짜 내재 가치를 보려면 그 흔들리는 주가 차트 대신에 이들이 지금 누구와 어떤 규모로 거래하고 있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 고객 명단을 봐야 한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고객 명단 가장 윗자리에 바로 메타가 있거든요. 메타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만드는 그 메타 말이죠. 사실 메타는 자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어위브가 메타와의 계약을 2032년 12월까지 장기 연장을 했어요. 와, 2032년이요? 네, 더 놀라운 건 그 규모입니다. 기존에는 2031년까지 142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걸 21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210억 달러요? 네, 한 기업과의 단일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이 우리 돈으로 28조 원에 달한다는 건데 이건 메타가 지금 AI 인프라 확보에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와, 28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질 정도네요. 메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코어위브에 쏟아붓고 있는 건가요? 그건 메타의 전체 자본 지출 청사진을 보면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메타가 2025년 자본 지출 규모를 720억 달러로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규모를 1,15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 달러까지 훌쩍 늘릴 거라고 시장에 예고를 했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이 천문학적인 돈의 상당 부분은 메타의 핵심 캐시카우인 광고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데 쓰이고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초지능 연구소 같은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 라마 모델 같은 거요? 맞아요. 차세대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4, 라마5. 이걸 훈련시키려면 지금보다 수십 배 거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이 AI가 미래다 이러면서 돈을 태우는 건 알겠는데요. 결국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AI에 막 1,350억 달러씩 투자해서 과연 그 이상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건 아주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단순히 멋진 미래 기술이라서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최근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의 AI 기반 광고 캠페인 알고리즘은 광고주가 1달러를 지불할 때마다 무려 4.52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4.52달러요? 네, AI가 사용자 데이터를 극도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광고를 딱 꽂아 넣는 거죠. 그 효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와, 1달러를 넣으면 4달러 50센트가 떨어지는 완벽한 돈 복사기네요. 그렇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기계의 엔진, 즉 AI 모델을 더 크고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군요. 그렇죠. 투자 안 하는 게 바보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메타 같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은 돈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다 가진 기업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이나 평원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들이 직접 다 짓지 않고 코어위브 같은 외부 업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주면서 의존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현재 AI 산업의 가장 거대한 병목 현상을 찌르는 핵심입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하고 물리적 한계를 돈으로 즉각 살 수는 없거든요. 현재 전 세계 시장은 절대적인 인프라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다. 맞아요. 메타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라마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요구되는 그 폭발적인 연산 수요 증가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목을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제약 요소가 바로 칩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전기요? 그냥 전기 회사에 돈 더 내고 선 끌어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이나 전통적인 서버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전기를 먹어치우거든요.
얼마나 먹길래요?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하나가 한 10에서 15kW를 쓴다면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들로 꽉 채운 AI 서버 렉은 50에서 100kW 이상을 요구합니다. 와, 거의 10배네요. 네, 거의 소형 제철소 수준의 밀도 높은 전력이 필요한 건데 이 정도 전력을 기존 전력망에서 함부로 막 끌어오면 주변 도시 전체가 정전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를 새로 짓고 송전탑도 세우고 정부의 환경 규제랑 전력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아, 단순히 코드 꽂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가 기관망을 새로 까는 수준의 대규모 토목 공사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최신 칩을 수만 개 사모아도 그걸 가동할 수백 메가와트 단위의 전력이 없으면 그냥 값비싼 실리콘 조각에 불과하죠. 그렇네요. 전기가 없으면 못 돌리니까요. 네, 그래서 AI의 진정한 화폐는 더 이상 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입니다. 코어위브의 진정한 기업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하는 거고요. 전력을 선점했다는 거군요. 네, 남들이 칩 확보 전쟁에만 막 매몰되어 있을 때 이들은 조용히 전력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어위브가 확보한 활성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이 무려 850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 850메가와트요? 네, 한 해 동안 무려 11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지어 올린 결과죠. 850메가와트면 대도시 구역 하나를 통째로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긴 한데 아까 그 메타나 빅테크들의 어마어마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아직도 좀 목이 말라 보이는데요. 그래서 코어위브가 완전히 기여를 바꿨습니다. 메가와트 단위를 넘어서 기가와트 단위의 도약을 이뤄냈죠. 기가와트요? 네, 코어위브가 확보한 계약 전력 용량이 2025년에만 무려 2기가와트가 추가돼서 총 3.1기가와트에 달하게 됐고요. 와, 나아가서 내년 말까지 계약된 용량을 전부 온라인으로 가동시켜서 실질적인 활성 전력 용량을 4기가와트 가까이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4기가와트라니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 3, 4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오롯이 이 코어위브의 데이터 센터들이 다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가 거대한 신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기도 전에 그 지역으로 흘러가는 강줄기의 수원, 그러니까 물에 대한 권리부터 싹쓸이해서 독점해버리는 것과 똑같네요. 강물을 독점한 사람이 결국 신도시의 모든 상권을 지배하게 되는 것처럼요. 와우, 그 비유가 현재 코어위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변압기 공급망이 막혀 있고 전력망 승인이 다 지연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력을 먼저 딱 잠가버린 것 자체가 절대 깨지지 않는 경제적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장쟁력이 된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점한 4기가와트의 전력이라는 무기가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120조 원 규모의 대기자 명단을 어떻게 실제 장부상의 현금으로 바꿔놓을지 재무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880억 달러라는 숫자로 다시 돌아가서 뼈대를 좀 세워보죠. 코어위브의 2025년 말 기준 수익 백로그, 그러니까 확정된 수주 잔고는 원래 66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긴 하네요. 네, 이것도 오픈 AI나 메타 같은 거인들과의 계약 덕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메타와의 계약이 대폭 확장되면서 총 88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 겁니다. 한 방에 꽁충 뛰었네요. 네, 이 금액의 무게감을 좀 실감하려면 매출하고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코어위브의 2025년 예상 매출이 약 51억 달러입니다. 51억 달러요? 즉, 현재 확정된 수주 잔고만으로도 1년 매출의 무려 17배에 달하는 일거리가 이미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1년 매출 51억 달러인 회사가 17년치 일감을 이미 금고에 꽉 채워 넣어뒀다는 거네요. 게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더 있죠. 그 유명한 AI 챗봇 클로드를 서비스하면 엔스로픽도 최근에 코어위브랑 단연간의 인프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엔스로픽 성장세를 고려해보면 실제 코어위브가 쥐고 있는 수주 잔고는 88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을 확률이 높겠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려드는 기가와트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코어위브도 지금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고 있어요. 어떤 모험이요? 이들이 2026 한 해 동안의 자본 지출을 2025년에 2배인 3천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3천억 달러라고 하셨나요? 작년 매출이 51억 달러인데 내년에 인프라 투자로만 3천억 달러를 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6배 가까이를 한 해에 인프라 짓는 데 쏟아붓는 거죠. 와,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벼랑 끝을 걷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전략 아닌가요? 지금 당장이야 AI 시장이 뜨겁다지만 만약 1, 2년 뒤에 빅테크들이 이제 AI 투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지갑을 닫거나요. 네네. 기대했던 것만큼 AI 모델의 수익성이 안 나와서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 3천억 달러씩 빚을 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놨는데 돌릴 수요가 없어지면 그 엄청난 고정비용하고 감가상각비 때문에 회사가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코어위브의 회의적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날카로운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지어놓고 손님이 안 오면 어쩔 거냐 이거죠. 그렇죠. 빈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코어위브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구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 뭡니까? 880억 달러의 백로그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메타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확정된 장기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연히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팔린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에 가깝죠. 이미 돈을 받기로 한 상태라는 거군요. 이른바 선주문 후생산 방식에 가깝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 센터 산업 연구 결과에 답이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30배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네, 30%가 아니라 30배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네, 생성형 AI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비디오, 음성,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요? 당신이 검색창에 단어를 칠 때 필요한 전력이랑 AI가 당신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고화질 비디오를 생성해낼 때 필요한 전력은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영상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겠네요. 즉, 이건 1, 2년짜리 닷컴 버블 같은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의 컴퓨팅 인프라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10년짜리 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코어 민부의 300억 달러 투자는 이 30배의 수요 폭발을 감당하기 위한 초기 뼈대 구축 작업인 셈이죠. 기초공사를 하는 거군요. 네, 이 초기 인프라 뼈대가 완성돼서 자본 지출 증가세가 꺾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기 토목공사나 그 전력망 확보에만 조단위에 엄청난 돈이 깨지지만 일단 다 완성해두고 선만 딱 꽂아주면 그때부터는 막대한 현금이 그냥 계속 굴러들어오는 캐시카우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일각에서 나오는 향후 5년 내 10배 상승 시나리오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오, 10배 시나리오요? 네, 현재 코어위브는 주가 매출 비율, 즉 PSR이 한 8.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미국 기술 섹터 평균이 대략 8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 회사의 그 독점적인 전력 확보 능력이나 세 자릿수 성장률 치고는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어 있는 상태죠. 그렇네요. 그럼 그 10배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수학을 한번 계산해 주시죠. 어떻게 10배거가 가능한 건가요?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그 폭발적인 성장이 좀 끝나고 2029년이랑 2030년에 코어위브가 연간 20% 정도의 다소 안정적인 성장률만 기록한다고 해보죠. 네, 보수적으로 20% 성장. 그래도 기본 수주 잔고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2030년 말이면 연간 수익이 50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이 좀 성숙해졌다고 보고 여전히 지금과 비슷한 10배 수준의 PSR 멀티플을 적용해준다면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가 되는 거죠. 와, 5천억 달러. 네, 현재 코어위브 시가총액의 정확히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야, 결국 핵심은 2026년에 투입될 그 3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이 얼마나 차질 없이 안정적인 4기가와트짜리 네오 클라우드 공장으로 완성되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관건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강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해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캘리포니아에서 막 금광이 터졌을 때 수많은 광부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곡괭이를 들고 사막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 골드러시 시기에 진짜 막대한 부를 쌓고 살아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바로 금을 캐러 온 광부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곡괭이랑 잘 찢어지지 않는 질긴 청바지를 펴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증명된 비즈니스의 철칙이죠. 금맥을 찾는 건 확률 게임이지만 청바지를 파는 건 확정된 수익이니까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 AI라는 21세기판 골드러시 시대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 최고의 AI 모델이라는 금맥을 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타도, 오픈 AI도, 엔스로픽도 모두 최전선의 광부들인 거죠. 네, 다들 열심히 금을 캐고 있죠. 하지만 코어웨이브는 굳이 금맥을 찾으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광산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전력, 그리고 가장 빠르게 땅을 팔 수 있는 네오클라우드라는 최고급 굴착기를 그냥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120조 원, 그 880억 달러라는 수주 산고는 그들이 파는 청바지가 지금 얼마나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지를 완벽한 영수증이고요. 설령 특정 AI 모델이 실패하고 다른 모델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 승자 역시 코어웨이브가 지어놓은 4기가와트짜리 전력망 위에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 구조, 그걸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 기업의 가장 두려운 무기입니다. 자, 오늘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깊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두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생각인가요? 전문가님이 방금 언급하셨던 그 딜로이트의 섬뜩한 예측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향후 10년 내에 30배 폭증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정말 짜릿하지만 물리법칙은 절대 속일 수 없죠. 그렇죠. 에너지는 유한하니까요. 그렇다면 AI의 이 끝없는 전력 갈증이 우리가 집에서 켜는 에어컨의 전기요금이나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환경 문제와 과연 언제쯤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챗봇에게 번역을 맡기거나 AI 이미지를 생성했던 그 1초의 순간 이면에서 지구의 유한한 에너지 자원을 싹쓸이하기 위한 거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밤에는 그 보이지 않는 전력망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진실은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